없을 때 제일 가감 나올 자리 골랐으면 우리 뒷발자리 지금 나오면 안 돼. 안 되겠는데. 자, 오늘 이제 갑진년 준비 시작을 해볼까요? 병,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좀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눠보고 여기가 이제 갑이죠, 우리가. 갑진년 이제 갑인데 오행상으로는 갑목이죠, 그렇죠? 갑목. 여기가 목인 건 아시죠? 목, 화, 토, 금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목, 화, 토 이렇게 되니까 토, 금수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감각하는 자연인 거죠, 그렇죠? 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드러난 자연이다. 이걸 오행 1이라 그럴게요. 드러난 자연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갑 그러니까 지금은 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계절의 어떤 이 흐름을 따라서 가다 보면 갑부터 시작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잖아요. 드러난 자연. 사시와 사방으로 체감되는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자연의 시간적 순차가 이 갑을병종 무기경신 임계가 갖고 있는 갑목, 을목, 병화, 정화 이렇게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약간 배후에 있는 자연, 드러나지 않는 이면적 자연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갑목이. 요 반으로 가려면 여기를 선천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를. 여기 후천인데 후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쉽게 보자면 이제 나무의 이제 한 순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나무가 이렇게 뭐 자라나서 그렇죠? 지금 이제 이거는 이 까만색은 나무의 일생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서 이제 지는 거지. 나무의 일생이고 요쯤 가면 무성해지고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 열매가 생기잖아요. 열매가 생기는 게 갑이라고. 열매의 입장에 빨간 건 열매의 입장에서 열매가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고 이 열매가 이제 커가는 과정인 거죠. 다음 뭐를 얘는 시작했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열매 입장에서 나무까지 가고 이제 하는 어떤 그 이면의 자연이 이제 이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구조상으로는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의 관계죠. 그렇죠? 마주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별자리로 보더라도 어쨌든 뭐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멀리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나의 성질과 반대되어 있는 쪽의 것들이 서로 만난다. 그게 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랑된다는 거죠. 서로 기랑장치. 서로 견제하고 뭔가 이렇게 조화를 만드는 그게 이제 이 오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갑목이 시작되는. 근데 이제 얘네들이 하나는 표면에 있고 하나는 이면에 있는 거죠. 그렇죠? 표면에 있고 이면에 있는 건데 얘네들끼리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 배열이 되는 순간, 그렇죠?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그 관계성에서 만들어지는 그 변화의 주체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포착된 자연이라 그럴까? 약간 공간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흘러가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거를 나타낸 거라고 보셔도 되고 어쨌든 공간적 대치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사이의 것이라고 해도 되고 뭐 여기서는 이제 그 두 오행 표리 상호 관계에서 생성되는 변화의 기운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오운이라고 그럽니다. 오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오행에서는 갑목, 갈목, 갑목, 그다음에 기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네들이 만나서 생기는 오운은 토예요, 토 기운.
그래서 갑토, 기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토, 기토. 여기서는 이제 토부터 시작하는 거야. 토, 금, 수, 목, 화. 그 다음에 이제 토, 금, 수, 목, 화 이렇게 되죠. 토, 금, 수, 목, 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도 이제 여기는 금이니까 을금, 경금 이렇게 되고 경수, 신수 이렇게 되고 정목, 인목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운이라 그래. 오운이라 그래요. 오 다섯 개의 오행이라고 그러지만 않고 오운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행의 운동을 주관하는 변화의 주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자연의 의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연의 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변증법적으로 나중에 생성이 된 거지만 사실은 위계적으로는 조금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을 이끌고 간다. 이 자연의 어떤 그 공간적 위상이 있는데 이 포착된 자연들을 이제 이끌고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표리 간의 상호 대대한다 그러네. 대대하는 상호 간의 이 관계성을 만들어 내는 그런 거를 이제 오운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운기 할 때 그러면 오운 육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운기 그러면 오운 육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오운이 이제 이 갑토, 이 갑진년의 갑토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갑진년은 오행으로는 갑목이지만, 그렇죠? 오운으로는 갑토가 되는 거죠, 갑토. 그러니까 얘가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토가 있는 거예요. 기토와 함께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토의 기운, 요건 이제 요것도 토이고 요것도 토인데 얘가 기운이 세거든. 세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기운이 센 건데 그 맞은편에 있는 기운은 얘를 기량해 주는 어떤 반대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얘의 이 기토는 뭐냐면 좀 안정된 토죠, 그렇죠? 막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화기운이 화기운은 자연적으로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뭐 토들이 이렇게 얘네들을 제어하려고 막 이렇게 사방으로 빠서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무겁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더 이상 산포되지 않도록 만들어갖고 이렇게 되면 금이 알아서 수령을 한다. 그래서 토가 화와 금 사이에 있는 거예요. 수와 목 사이에 있어도 됐잖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 화, 금수인데 이게 그런데 이제 화와 토 사이에 있는 게 이 산포된 게 수렴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수렴하고 이 목 기운을 제어하고 이런 이제 기량 장치로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토예요. 토의 기운이고 이제 목으로는 이제 이 오행적으로는 목이고 뭐 아주 강한 목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변화의 어떤 시절 인연은 토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간목이 어떤 유칭이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간목은 튀어나오는 용수적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오행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를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기 육친과 관련해서. 그래서 간목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간 오행 투 이변에는 기토가 있는 거죠. 간목이 왔지만 기토는 숨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간목과 대대하는 천간 오행이고, 간목의 맹렬한 분산을 조율하고 기량하는 관계에 있고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천간 선천하고 맞물려서 이제 그 후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토육치는 간목의 배후에서 새로운 싹을 준비한다. 아까 이제 뭐 비유로 그냥 열매를 얘기를 했는데 뭔가 그러니까 이게 이미 간목에서 기토의 운명이 약간 결정이 돼요. 기토에 이제 해가 올 때의 이 어떤 흐름이 그때의 운명이 올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뭐 올해부터 이제 뭐 갑을 병정,
무까지의 어떤 것들이 이제 기토에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갑목. 근데 마찬가지. 매년 을은 경금이 시작되는 해, 경금의 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올해 어떻게 사느냐가 이때 이제 뭐랄까 업보가 업보가 그때 이제 나타나는. 그렇지. 2년 뒤면 기윤년. 기윤. 기운이. 네, 그리고 계산하다가 그냥 힘들어 그냥 매일 잘 살도록 해. 그래서 천간호를 볼게요. 갑토는 갑목과 기토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변화의 주체다. 자연의 시공간적 상태는 갑목이라는 봄의 기운, 즉 용출과 분산의 양기운으로 시작되지만 자연의 의지는 분출된 양기들을 조화하고 통일시키는 토의 기운에서 시작된다. 갑목이 감시 속의 일량을 유도해내어 분산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갑토는 폭발적으로 분산되는 갑목의 양기에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며, 이건 우주의 의지라 그랬잖아요. 자연의 의지. 분산된 양기가 개체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 우주 전체의 통일장 안에서 변화하도록 돕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운이 그러니까 오운에서의 어떤 갑토에서 이 토기운이 조화하는 거 아시죠? 조화하고 질서를 만들고 이렇게 흩어진 것들을 모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진월의 경우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봄의 절정 청명에서 시작된다. 보통 우리가 뭐 봄 그러면 인묘진 그러잖아요. 인묘진. 그래서 인해는 이게 천지인이거든요. 이게 항상 인월에는 이제 하늘에서 봄이 오고, 그다음에 묘월에는 이제 땅에 봄이 오고, 그다음에 진월해야 돼서야 사람에게 봄이 온다 이렇게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봄을 느끼는 때는 이제 진월인 거죠. 그런즉 갑목은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강렬하게 힘을 키운다. 그 뒤를 이어 갑토의 기운이 작용하는데 발생의 힘이 큰 갑목을 제어하고 조율하기 위해 토의 무겁고 느린 기운이 매우 넓게 작용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건 사고가 이제 일어나고 뭘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갑토가 늦게 도달해서 뭔가 수습하고 뒷북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목을 되게 정교하게 써야 된다. 일단 그 목이 자기한테 이제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증을 한번 볼까요? 병증. 토기운이 태가하면 일단 뭐 불급이든 태가건 어쨌든 본장인 이제 비위죠. 토기운은 그렇죠. 갑토니까 비위가 병사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위가 병사를 받으면 담습, 뭐 비의 습, 비는 습이 많이 생기는 장부예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면 뭐 사지가 무거워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렇죠. 식후복창. 그러니까 이제 윗배 여기 이제 복장 터지는 거 아니에요? 복창이라는 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구토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고 지체부종 이렇게 사지가 이제 붓고 뭐 위증은 뭐냐면 근무력증을 해요. 근무력증. 각각통은 이제 비에 습이 많아서 발바닥이 아픈 거야. 이렇게 디디면 발바닥이 이제 위에 습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예. 비에 습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습이 그러니까 사지를 이제 관통하잖아요. 이제 관장하는데 근데 발바닥 이렇게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손바닥, 발바닥 쪽에 가서 머물러 갖고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사려가도. 사려가 가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려가도 너무 지나치고 그러면 이제 너무- 좀 사려가 가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사려가 얕지 않습니까? 다들 우리는 무도하죠. 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더불어 토가 태가 되니까 토국수가 일어나죠. 그렇죠? 수는 신방광이잖아요. 그렇죠?
수의 장부인 신방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술사년, 허리와 무릎이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지고 시리고 이제 이런 증상들. 신장이 안 좋은 대표적인 증상이죠. 이명 이것도 신장과 연결이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소변 분리, 그렇죠? 이건 비뇨기니까. 오경설사, 새벽설사입니다. 아 오경에. 와. 네. 아 이걸 오경. 이 새벽 설사가 그러니까 신장. 네. 하여튼 오줌이건 똥이건 아무것도 아니건 뭐 새벽에 잠이 깨 그러면 신장이 안 좋은 아 그래요? 네. 폐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요새 새벽에 깨는 사람 많잖아. 네. 그 시너지 신어. 시너죠. 네. 시너지가 시너지가 시너지. 시너지. 신호지. 아, 이것도 생각해 열심히. 근데 새벽에 깨서 오줌 누고 다 불면증이 그런 증상이던데? 야 니네는 새벽에 안 깨니? 저도 여기 새벽에 깨서 신기했어요. 저 화장실을 안 가고 깼다가 바로 다시 자긴 하는데 저 원래 안 깨고 자거든요. 최근 원래 그래야 돼. 네가 나이가 원래 지금 이 갱년기 진년 오전 맞아요. 60대 얘기하는 거야. 50대 60대. 갑진년 바로미터. 국수를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구스를 당했어. 너무 생각이 막 사려가 가져온 거 아니야 지금? 사제 과도. 지금 토의 태가로 인한 신호 증상. 저기 지금 지금 이제 저 인도 유학 가야 되거든. 아. 생각이 많을 수도 그러니까 이제 용출하는데 이게 생각이 많은 거네. 토가. 너 감목 아니야? 맞아요.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총기가 살아났어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수면이 이름 기억하고 우와. 고경이를 목경이라고 기억하고 한글자가 어디야? 목경인가 한글자가 어디야? 한글자가. 아니 그리고 얘가 얘가 또 또 감목이잖아. 감목이잖아. 나는 목경이라고. 어. 웬일이에요 진짜. 목경. 뭐 드셨어요? 아 맞출 수 있었는데. 하나를 같이 먹어요. 총명이지 진짜 않았으면. 우리 이 교남쌤이 달라졌어요. 아니 총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또 한수의 영향으로 신양어가 증세. 한수는 뭐냐면 지금 밑에가 진이니까 진술 태양 한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진토이기도 하지만 진수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술은 태양 한수야, 차가운 물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신양어, 그러니까 신장은 하나는 물을 담당하고 하나는 불을 담당한다고 한약에서 보이죠. 그래서 이 불을 담당하는 이 명문의 화기가 약해지는 거를 신장의 양기가 허해진다 해서 신양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뭔가 춥고 평안지네. 소변 창장, 소변이 그냥 맑은 소변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극심한 우울증이 생길 수 있어요. 양기가 이제 이렇게 순환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토 기운이 또 무겁기도 하고 하니까 또 극심한 우울증이 나타나는 수도 있다. 연중 전반적으로 몸이 무겁고 토 기운이 이제 원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겁고 나른하고 쉽게 지친다. 약간의 땀을 내는 운동을 하되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너무 또 과도하게 해갖고 몸이 이제 에너지가 목경아. 답장해. 기내가 없는 애가. 그다음에 이제 오래되어 안 쓰는 물건을 버리거나 순환시키는 건 좋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뭘 사는 것보다는 재고를 소진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는 다 그래. 이거 저기 더 이상 물건을 만들면 안 돼. 뭐도 군더더기를 남기지 않는다거나 안 해도 될 짓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진짜 어렵지 않나? 해야 일이 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꼭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거는 이제 고수가 하는 거고 우리 같은 하수는 하지 안 해도 않아도 되는 될 일.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저지르지 않는 거. 맞아요. 이것만 해도 참 훌륭한데. 날짜를 이렇게 박아놨죠. 그래서 1월 20일부터 1월 20일은 이제 대안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죠? 대안부터 3월 22일까지 아직 우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비위 제한이 초반에 있는 거예요. 비위 질환, 그 다음에 담음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갑토의 전반적인 기운인 거죠. 그렇죠? 전반적인 기운인데 초반에 있는 거니까 개군이니까 초반에 또 있는 거죠. 각가통 아까 얘기했고 위중도 얘기했죠. 몸이 무겁고 근육통이 생길 수 있다. 이건 태각 때문이었습니다. 태각. 그렇죠? 왜냐하면 각 그러면 뭐예요? 목 기운이니까 근육과 관련돼 있죠. 간주군. 그렇죠? 그다음에 간병 뭐예요? 목 기운. 왜냐하면 이게 풍목이 여기 또 있잖아요. 초반에는 죽이든 주운이든 그렇죠? 목이 초반에 있는 거니까 어쨌든 초반에는 목기와 관련된 간질환 그다음에 간은 또 풍목이니까 초반에 풍목이 오니까 풍목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분노하고 그다음에 뇌졸중이죠. 그래서 항상 초반에는 뇌졸중 주의하셔야 되고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가 여기는 이제 건조한 화기운이니까 간음업 간의 음이 허해서 물기가 눈까지 안 가. 그래서 눈이 뻑뻑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오신번열 음어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렇죠? 손바닥 발바닥 뜨겁고 조열 도안 오후에 이딴 음식 열이 난다거나 잘 때 땀이 난다거나 이제 그 다음에 비도 있잖아요. 태궁이니까 비음어 그럼 이제 변비 권태무력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요게 이제 해당되는 그 삶의 지혜랄까 서두르지 말 것 정교하고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목 기운이 확 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정교하게 해야 돼. 정교하게 한번 생각하고 나가고 차선을 지킨다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금 빨리 나가도 이 차선 만 지키면 돼요. 어떤 순서죠. 순서 그렇죠? 시간의 순차와 공간적 질서예요. 그 다음에 여기 4월 2일부터 이때는 그러니까 폐에 음이 부족해, 물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해소다, 아주 거친 기침, 마른 기침이죠. 마른 기침에서 그 가래가 조금 나오는 이런 거는 이제 이제 음기가 부족하다, 혹은 뭐 열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음이 부족하면 열이 떠요. 허열이 뜨니까. 피부 건조. 조열 도하는 이제 음어의 증상이니까. 그 다음에 심장에 혈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증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때는 기침, 뭐 코막힘, 뭐 가래, 알러지, 비염 이런 걸로 올 수도 있는데 폐열로 갈 수도 있다. 폐렴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마요심 그런 이제 심장 소치니까 심장 쪽에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심계 불면,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불면, 신지불청,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평소에 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평소에 늘 심장을 이제 심장을 항상 군화의 안정성이 중요한 거니까 심장을 열받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어떤 지혜라고 하면 소박한 결실. 그러니까 간목의 기운이 토의 조화를 만나면 이게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얘는 나가기만 하고 물건을 안 만들거든요. 을목에 와서 물건을 만들어요. 작은 결실, 을목은. 그래서 을금이죠. 을목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을금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잔가지들을 쳐내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서 무언가 소박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기간에 이제 4월 1일부터 6월 15일 요 기간에 이제 소박한 결실이 이제 있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태궁, 그 다음에 이제 상화, 활주출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속 가는 거고. 뭐 신장에 음허도 생기고 신양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신어 증상인 뭐 요술사년이라든지 오신번열, 이 오신번열은 신음허 증상이죠. 그 다음에 뭐 수족냉증은 신양허죠. 조열도안 섞여 있네요. 조열도안은 신음허고. 심방광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호르몬 질환, 뭐 심장은 기본적으로 내분비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다음에 한사범위, 한사가 위를 치는 거야. 그래서 위완, 냉통, 이제 좀 밥통, 이 윗배가 조금 차갑거나 구토가 일어난다.
아니면 반대로 위혈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위혈증은 대표적인 증상이 아치동통, 이제 잇몸이 무너지고 뭐 이런 염증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구취라든지 변비라든지 발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그때는 이제 뭐 복만 배가 이제 튼튼하게 부르고 구토, 소화불량, 복통 이거는 어쨌든 사기가 이제 비위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비위 습열이 있을 수 있죠. 비위 습열이 생기면 소변이 이제 좀 진하게 나온다거나 벌겋게 나오고, 그다음에 우심, 토할 것 같은 거, 황달, 습진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고, 심방광염, 호르몬 질환 이런 것도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폐병증이 좀 일어날 수 있다. 기침간의 천식, 감기. 그래서 폐병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간풍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밑에 풍목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소각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 기운이 뭔가 침습을 당하는 쪽인데다가 풍목이 들어오는 거니까 간이 약해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휩싸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뭔가 흔들리는 제풍도연이라 그러죠. 모든 풍들은 흔들려요. 그래서 뭔가 추육, 구련 뭐 이런 것들 이제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육이 경련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렇게 땡기고 잘 굽혀지지 않는다거나 지체 마목 뭐 이런 피부들이 조금 마비되는 느낌들이 있고, 그다음에 뇌졸중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간경 습열이라고 해서 탐늑 창통, 좀 옆구리가 굉장히 건드리기만 해도 이제 아프고, 번조인호 이건 그냥 인호가 아니라 막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막 이런 거예요. 뭐 답답해갖고 막 이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 막 갑자기 나가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수면 아무 단정. 일이 없는데? 예? 가만 그냥 별 일이 없는데? 근데 뭔가 이제 그렇죠. 이제 혼자 생각하다가 화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약간 발광증 같은 거.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감기 울결 상황에서는 뭔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갖고 어떤 대상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데 저게 대상이 있어서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초기 증상. 증상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사실 나중에 되면 대상이 없어요. 간화상염 이런. 그러면 처음에도 대상 때문에 화가 났는가? 처음부터도. 왜냐면 대상 때문이라면 대상이 없을 땐 사라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럼 결국 뭐야? 마음에 작용만 있는 거지. 이게 이제 병증이거나 이제 까르마거든. 실체가 없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실체화할 때 분노가 이제 그쵸, 번뇌가 생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제 의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심오해지니까 일단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 이걸 인정해 주는 거지. 인정해 주고 이제 근데 나중에 다 괜찮아졌는데 왜 계속 이게 안 사라지지? 제어가 안 돼, 제어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단 약으로 제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행을 해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실체가 없어서 그렇다. 실체가 있으면 실체를 딱 바꾸는 순간 다 나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내가 한이 맺혔어. 그러면 부자 되는 순간 싹 사라져야 돼. 안 가난하잖아. 남편을 바꾸면 바로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이게 되게 사실 불교가 되게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논리예요. 어떤 점에서 너무 쉽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모든 학문이 이거를 실체화를 전제한 위에서 자꾸 연구를 해. 네. 그러니까 뭐 트라우마를 계속 상상하는 거지. 그냥 화가 나는구나 이게 번져.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간에 열이 좀 심하게 타오르면 그게 목생화로 가서 심장의 문제를 또 일으키고, 그래서 심장의 문제로 가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정신이 나가다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간화상념 쪽으로 가면 심장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없어. 이미 문제 잘 둘이 알아서 막 네. 잘 털고. 그래서 화를 그렇게 한 번씩 심하게 내면 심장이 확 차. 간은 물론 맛이 가겠지. 심장이 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은 또 회복이 되고 그러는데 심장은 누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는 신열이 뜰 수가 있겠죠. 신열이 뜨면 분해염이 생길 수 있어요. 구설생창 분해염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억울, 혼몽, 뭐 졸도 막 이런 게 치매 이거는 심장과 관련된 정신작용 굉장히 좀 세요. 그래서 어쨌든 1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시간의 여유를 좀 두라. 그 다음에 이제 11월 11일부터 1월 20일 이때는 이제 구설병창이 왜 일어나냐 되게 과로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과로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 있어. 그러면 정신과 몸이 피폐해져. 그래서 이때는 그래 맞아. 이게 이제 이 봄에는 일이 많지가 않은데 여름에는 뭐가 일이 많아서. 근데 이게 이렇게 이 스텝이 어긋나서 가을부터 막 피로가 오고. 그럴 수 있죠. 나는 대부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피곤한 게 아니라 앞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스케줄을 해도 괜찮다가 하반기에 가면 이제 이게 막 그렇게 많이 뭘 안 한 것 같은데도 막 그렇게 하는 이게 약간 이렇게 뒤에 그러니까 뒷북처럼 맞아요. 에너지를 이렇게 나눠서 써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디서 이제 주로 올해는 특히 더 그렇긴 하지만 올해는 이제 가을쯤에 일을 많이 하고 보통은 그렇죠. 가을에 열매를 맺으니까 거기서 바짝하고 겨울 준비하고 겨울에는 조금 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는 특히 이제 심장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좀 두고 바쁨 금지, 휴식과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뭐 혼자 여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회식주의